안녕하세요. 국어교사 손정혜입니다. 우리 벌써 고전산문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숙향전을 해볼 텐데요. 우리 기말고사 범위 문학 지문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지문이네요. 자, 그럼 오늘 같이 숙향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할 항상 제목이 중요했었죠. 그죠? 숙향전을 먼저 한번 제목이 숙향전이라 우리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름이 숙향인 것 같죠. 대부분 주인공들 이름이 남자가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여자가 주인공이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숙향전은 어떤 책에는 이화정기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화정이라는 곳에 일어나는 이야기. 자, 숙향전은요, 국문본도 있고 한문본도 있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좋았던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던 사람이 지상으로 적강하는 이야기죠. 적강소설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상계로 복귀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사랑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애정소설, 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영웅 일대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영웅 일대기 구조. 자, 선생님이 먼저 대충 숙향전의 줄거리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배경은요, 중국이고요. 중국 송나라가 배경이에요. 자, 숙향은 원래 천상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강을 했다고 했는데요. 지상으로 적강한 인물입니다. 천상에서는 월공선녀, 월궁선녀와 태열성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강해서 지상에 다시 태어나는데요. 월공선녀는 숙향으로 태어나고요. 태열성군은 이선으로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상에 태어나는데 숙향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 구조죠. 숙향은요, 아버지가 김전이라는 사람이 장씨와 아주 기도를 열심히 들여서 낳은 딸이에요. 숙향이라는 딸을 낳죠. 아주 귀한 딸을 낳는데요.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다가 부모와 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고아가 되죠. 그래서 혼자 다니다가 사슴이 도와줘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조력자가 사슴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슴의 도움으로 얘가 장승상댁의 수양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장승상댁에는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종사향이라는 애가 있죠. 근데 얘가 되게 부정적 인물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숙향을 모함해요. 그래서 숙향이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고생을 하다가 투시네요. 자살 시도도 하고 뭐 그러다가 또 조력자 오늘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조력자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이렇게 떠돌던 숙향은요. 지금 우리 지문에 나오는 마고할멈 마고할멈과 이화정에 삽니다. 그래서 이 숙향은요. 자기가 예전에 천상에서 놀던 그런 꿈을 꾼 뒤에 그 천상의 광경을 술을 놔요. 이 예쁜 술을 보고 나중에 이선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선과 둘이서 결혼 약속을 해요. 숙향하고. 그런데 이선의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선의 아버지가요. 자기 밑에 있던 부하 김전이라는 남자한테 김전에게 숙향을 하옥시켜라고 감옥에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김전이 아까 누구였어요? 아까 숙형의 아버지였죠. 그리고 딸을 피난 가다가 잃어버렸거든요. 그 딸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김전은 자신의 딸임을 알게 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선의 부모를 만나서 결혼 승낙 받아요. 혼인 승낙을 받고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고 그래가지고 뭐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중에 다시 어디로? 선계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이선이 스스로 깨달아 생각기를 아까 남자 주인공 이름이 이선이라고 했는데 사람 이름 나오면 우리 동그라미 하고 있죠. 나는 꿈에 요지를 다녀왔지만 이 술을 놓은 사람은 아까 누가 수 놓는 됐어요. 숙향이 꿈속에서 본 거를 꿈속에서 천상에 갔다 온 거를 천상의 그림을 수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수 놓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 거죠. 어떤 사람이게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천상의 일을 이렇듯 또렷이 그렸는가? 범상치 않은 사람임이 틀림없으니 내 기어이 찾아보리라. 자, 조장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낙양 동촌에 있는 이화정에서 할미한테 샀다고 했으니 우선 거기 가서 물어보리라. 이러고 이화정이라는 곳에 갔어요. 이때 숙형은 이화정 누각 위에서 술을 놓고 있었는데 파랑새 한 마리가 송잎꽃을 입에 물고 숙형 앞에 앉았다가 북쪽으로 날아가요. 숙형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새가 날아가는 쪽을 보려고 북쪽 주렴을 들고, 주렴은 커튼 같은 거야. 얼핏 바라보니 푸른 비단 적삼을 입고 머리에 두건을 쓰는 한 소년 누구겠습니까? 이선이 오는 거죠. 흰 노새를 타고 이화정을 향해 오고 있는지라 숙향이 자세히 살펴보니 요지에서 반도를 받던 선간 자기가 꿈에서 만났던 그 남자야. 반갑고도 놀라운 마음에 주렴을 내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니 자기가 기다리던 그 남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뛰어나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숙향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쵸? 굉장히 어때? 굉장히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소극적 태도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윽고 그 소년이 이 와정에 문 밖에 이르러 묻기를 주인 계시오? 그 소년은 역시 이선이죠. 학원을 할미가 나가보니 아까 마고 할미라고 했는데 북전 이상서댁 아들이야. 할미가 반기며 이선을 이제 이선이라고 나오죠. 지금 전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사랑방으로 모신 후에 말하기를 난군께서 이렇게 누추한 데를 오시니 매우 감사하나이다. 지금 스승님 난군, 이선, 이성서댁 아들, 소년 다 같은 사람이야. 이생이 말하기를 마침 지나가다가 할미 집 술이 매우 좋다고 하기에 들렀으니 한 잔 술을 아끼지 말라. 하니 할미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저희 집 술이 바야흐로 잘 익었을 때 늙은이가 벗이 없어 혼자 마시기 못하였더니 오늘 천행으로 난군께서 오셨으니 종일토록 드사이다. 하고 안으로 들어가더라. 잠시 후 할미가 자개 소반에 오색 그릇을 얹어놓고 인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온갖 음식을 내오니 이생은 그 그릇과 음식이 모두 기이하기에 할미가 술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물어보려 하더라. 이윽고 할미가 얼큰하게 술에 취하자 웃으면서 이생에게 말하기를 난구는 이상서댁의 기공자라. 이것도 이선을 말하죠. 고량 진비에 파묻혀 계신 탓에 이런 총가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을 것이오니 거친 음식이지만 맛이라도 보소서. 이생이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보지 못했던 음식을 먹기가 미안하니 어떤 음식인지 알고나 먹세. 할미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제가 비록 나이가 많아 기력은 없으나 사해 팔방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나이다. 어찌 난군처럼 남의 인도를 받고 다니겠나이까. 내게는 천리를 가는 노새가 있어 가고자 하는 곳을 내 마음대로 다니며 남의 인도를 받고 다니지 않노라. 할미가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난군께서는 그런 노새를 두고도 요지에 가실 때는 어찌하여 대성사 부처를 따라가셨나이까? 아까 우리 요지가 어디였어요? 신선들이 산다는 극락세계인가 봐요. 아까 요지의 모습을 완전히 술을 멋지게 나눴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요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네요. 이생이 그제야 비로소 할미가 보통 사람이 아닌 줄을 분명하게 알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절을 하며 이르기를 할머니의 말씀이 지극히 옳소이다. 그런데 제가 꿈속에서 요지에 간 것을 어떻게 아시나이까? 할미가 웃으면서 가로되 상제께서 주신 반도와 개수나무꽃은 어찌했으며 월궁소화는 만나보셨나이까? 월궁소화가 아까 누구였어요? 그 숙향이 있죠? 꿈은 허황된 것인지라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그때의 일을 허황되다고 하시니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조장께서 사신 수놓은 비단도 꿈이었나이까? 아까 숙향이 수놓은 비단. 이생이 더욱 놀라 또 일어나 두 번 절하고 공손히 묻기를 인간 세상에 불미한 사람이 존귀한 분을 몰라보고 인간 세상에 불미한 사람은 지죠. 이선이 존귀한 분은 누구예요? 할미. 할미를 못 알아보고 여러 번 잘못을 범했으니 진심으로 사죄드리옵나이다. 소화는 숙향이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하여 소화를 찾고자 여기까지 왔사오니 할머니께서는 저를 속이지 마시고 소화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에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이마를 찡그리며 말하기를 소화가 있는 곳을 알고 있나이다. 그런데 난군께서는 소화를 찾아 무엇하려 하시나이까? 소화는 하늘이 정해주신 배필이옵니다. 부디 만나게 해주소서. 난군께서는 소화를 배필로 삼으시려거든 아예 찾지 마소서. 소화에게 무슨 허물이 있나이까? 난군은 상소댁 기공자로 가문과 부귀가 천하의 으뜸이니 부마가 안 되시면 반드시 공우의 아름다운 사이가 될 것이옵니다. 부마는요 왕의 사이예요. 왕의 사이. 왕의 사이가 될 거야 이 말이다. 그죠?
공우의 아름다운 사이가 되거나 아니면 부마 왕의 사이가 될 거래. 어찌 소와 같은 것을 배필로 삼으려 하시나이까? 이생이 더욱 궁금하여 묻기를 소아에게 무슨 허물이 있나이까 말씀해 주셨어. 하니 할미가 웃으며 말하기를 소아가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 상민의 자식이 되었는데 5살 때 난리 중에 부모를 잃고 빌어먹는 거지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나이다. 그러다가 도적의 칼을 말아 한 팔을 잃었으며 포진물에 빠졌다가 길 가는 행인에게 구제되었지만 두 눈이 먼 청맹간이가 되었고 갈대밭에서 화재를 만나 불에 대어 한 다리를 절게 되었나이다. 또 그 뒤에 후토 부인이 덧내어 두 기마저 먹었는데 난군께서는 어찌 구태여 그런 병자를 배필로 삼으려 하시나이까. 제게는 난군의 말씀이 진실로 헛되게 들리나이다. 뭔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지금 떠보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이생이 묻기를 소아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되었나이까? 다시 하니 할미가 대답하되 소아는 전생에 월궁선녀로서 나왔었죠. 그죠? 옥황상제를 가까이 모시고 있었는데 태열성군 얘가 이선이죠. 금단 2개를 훔쳐다 준 죄로 인간 세상에 기양왔다 하더이다. 이생은 이 할미의 말을 듣고 길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 다음 페이지 인연이 정해졌으면 어찌 빈부를 가리며 설사 병자가 되었던들 어떻게 버릴 수 있겠나이까. 정말 멋진 남자네. 그죠? 난군께서 비록 지성으로 찾으신다 해도 상서께서 절대로 그런 병자를 며느리로 삼지 않으실 것이옵니다. 상서는 자기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며느리로 안 삶을 거야. 그러니 수고롭게 찾지 마소서. 이에 이생이 하늘을 우르르며 명세하되 부모님께서 비록 부마를 삼으려고 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소아가 아니면 장가가지 않을 것이니 할머니께서는 하해 같은 은혜를 베푸시어 소아가 있는 곳만 가르쳐 주소서. 그러면 죽은 뒤에라도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나이다. 하니 할미가 말하기를 저도 소아와 입을 한 지 오래되어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자세히 모르옵니다. 먼저 남양 땅 김전의 집에 자기 아버지 이름이 김전이었죠. 가보고 그곳에 없으면 장승상 댁 가보래요. 장승상 땅에 수양딸로 갔었다고 얘기했었죠. 인간 세상에서 소아의 이름은 숙향이에요. 이름 가르쳐 주네요. 아무튼 정성껏 찾아보소서. 사실 지금 이 숙향은 이화정에 있잖아요. 지금 이 할매하고 같이 있거든요. 이화정에. 근데 지금 이 할미는 이선에게 지금 거짓말하죠. 지금 없다, 모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본문을 여기까지 읽고 또 문제 풀어보고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